방금 소개받은 김원일입니다. 먼저 저와 저희 단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관련해서 요즘은 워낙에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노출되어 있고 또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관계로 저희 화면을 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저와 저희 그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방금 이제 소개받은 대로 슬로푸드라고 하는 활동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 슬로푸드라는 활동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1990년에 저는 귀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농사지러 갔다가 서울에 2년 만에 왔어요. 그때 서울에 오면서 저는 이제 농촌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서울에서 농촌 관련된 일을 했는데 사실 이제 마음에 차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2008년, 2009년에 이런 단체에서 이거 지금 번역이 돼서 한글이 떠 있는데 슬로푸드라고 하는 국제 기구가 있는데 여기 사무총장이 2009년에 한국 초청 특강을 와서 강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단체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여러분들은 소비자가 아니고 공동 생산자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농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식생활이 곧 농업의 첫 번째 단계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생산자다. 이런 말에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좀 더 적극적인 소비자, 좀 더 적극적인 공동 생산자가 되자고 생각하고 이 단체에 가입을 하고 이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는데 그 중에 여기 보면 이제 160개 나라의 회원들이 있고 또 570개의 사라져가는 먹거리들을 보존하는 커뮤니티가 있고 1,500개 지부가 있고 또 2,400개 푸드 커뮤니티가 있고 등등등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는 곳이었고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마세방주라고 하는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동참을 하면서 한국에서 그 슬로푸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사라져가는 지역 먹거리 5,514개가 등재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103개가 등재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전라남도에서는 한 20여 개가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이제 선택해서 다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사라져가는 지역 먹거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먹거리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사회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좀 이해를 돕는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요.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도 한국 모임을 이제 만들어서 2014년부터 활동을 했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 문화 활동을 하는 전위 조직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 별도의 그 단체를 슬로푸드 문화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국제 슬로푸드 한국협회는 한 전국적으로 1,000명의 회원이 같은 어떤 방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일이 곧 농사와 환경에 큰 영향을 주니까 우리의 먹는 일을 상당히
잘하자 뭐 이런 단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중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 문화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략 제가 이제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이면서 지금 하고 있는 단체의 간단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PD에 뭐라고 썼나 보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식탁을 가장 중요한 슬로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농상생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도농상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 지금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저게 뭔 도농상생이냐 할 수 있겠는데 요즘 한 하루에 4시간 정도 농가 일손 돕기 하는 일을 일주일째 하고 있어요. 이거를 왜 하냐면 서울에 살면서 농촌 일손 돕기를 마음속으로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그 마음은 있어도 잘 행동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3만 원씩 각출해 가지고 봉고차를 하나 빌려서 10명이 이렇게 농촌에 일손 돕기를 하러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있는 농장 가서 양파를 캔다든지 또는 홍천에 있는 포도 농장 가서 순지르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가는 김에 그 농촌의 일거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대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손 돕기나 아니면은 농촌 여행을 가서 충분히 농촌에 계신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친구가 되고 또 나아가서 고객이 되기도 하고 또는 강사와 수강생이 되기도 하는 그런 좀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팜파티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2017년 6월 4일 날 영월에 가서 평창에 가서 팜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역에 이때는 강원도 영월 평창 쪽에 청년농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팜파티를 했는데요. 이 지역의 어떤 좋은 먹거리들을 같이 정보를 나누고 이 재료들로 식탁을 차려서 같이 이제 하는 팜파티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팜파티 또는 농촌 여행 또는 일손 돕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농 간에 좀 더 가까워지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려는 그런 일들을 이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큰 관심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희 단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3가지 일을 좀 목표를 좀 설정해 봤습니다. 가장 큰 슬로건으로는 지구와 이웃을 함께 생각하는 내일의 식탁을 만든다라고 하는 또는 이제 도시와 농촌을 함께 생각하는 내일의 식탁을 만든다고 하는 큰 슬로건 밑에 교육의 방향은 이제 어떤 이론이나 그런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그 즐거움, 그러니까 먹는 일의 즐거움, 또 농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알리겠는가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과제이고요.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처럼 일손 돕기나 농촌 여행이나 팜파티와 같은 형식들을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저희들의 과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획일화되고 또 규모화된 또는 산업화된 이런 농업으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생명들 또 맛들을 어떻게 지키고 그것들을
우리의 식탁으로 전달하느냐 이런 것들에 이제 큰 과제를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서 그 로컬 경제를 이제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입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 단체 비전과 미션을 그 네이버 포스트에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저희 법적 형태는 비영리 민간단체예요. 왜 비영리 민간단체를 했냐면 사단법인을 하기에는 조금 준비해야 될 게 많고 또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될 게 많아서 조금은 저희가 게릴라처럼 편하게 움직이려고 비영리 민간단체로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비전은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런 이제 마음은 먹고 있는데 사실은 협동조합이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서 저희 구성원들과 이제 조금 더 협동이 잘 되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협동조합으로 좀 전환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좀 더 주인된 입장으로 운영하는 7명의 이사들이 있고 저희 직원 급여를 받는 이제 정식 직원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과 7명의 무급 이사들이 함께 무급 이사들은 한 달에 한 번 회의에 참여하는 정도고 3명, 4명의 직원은 상분하면서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저희 주소지는 서울에 이제 두고 있고 별도로 지점 사업자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안국역 쪽에 상생상해라고 하는 상점을 운영하면서 거기 사업자는 지점 사업자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은 서울시의 지역상생 교류사업단을 이제 맡아서 지난 2019년, 20년 2년 운영을 했고 지금 2021년부터 내년 후년까지 3년 재계약을 받아가지고 지금 총 5년 정도 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내 뒤에 이제 보이는 이 배너들이 찬발효 어워즈를 하면서 만들었던 배너인데 국내 발효식품의 다양한 발효식품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이제 시상하는 찬발효 시상식 어워즈를 이제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리스타 캠퍼스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좀 더 교육, 농업 먹거리 교육을 활발하게 하고자 지금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조금씩 이제 키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일들이 있고 뭐 포스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등등등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좀 몇 가지 홍보 채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에는 소식들이 저희들이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블로그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금 이제 발행한 블로그는 지난 3월 달에 한국에 들어온 스페인 대학생들에게 우리 한국의 식문화와 푸드 비즈니스를 이제 자문하고 조언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그런 이제 글이 되겠고요. 요거 이제 지금 저희들의 이야기는 아닌데 사적으로 잠깐 소개해드리면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유명한 도시가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몬드라곤이라는 도시의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주민들의 거의 엄청난 비중이 협동조합원들이라는데 그곳에서 운영하는 대학까지 있답니다.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대학. 그게 이제 몬드라곤 대학교인데 그 몬드라곤 대학교가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혁신적인 교육 방식들을 이제 모색을 하는데 최근에 하는 교육이 하나의 창업과 과정을 이렇게 열어서
4년 동안 전 세계를 옮겨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돈벌이를 모색하고 계속 그런 과정을 통해서 4년 동안 한 4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려야지만이 이제 졸업을 하는, 이제 단적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러니까 매출과 수익을 올려야 졸업을 시키는 그런 방식의 대학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레인이라고 하는 대학인데, 그 레인이라고 하는 대학의 교육 방식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검색을 해서 이 레인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96명이 지금 한국에서 이 창업 프로그램을 자기네끼리 지금 돌리고 있는데, 그 중에 4팀을 저희가 맡아서 멘토링을 했어요. 그 중에 한 팀은 한국과 스페인의 해조류의 교류를 한번 자기들이 비즈니스로 아이템으로 삼겠다. 그래갖고 한국의 이제 해조류 문화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여수하고 완도 쪽에 양식장하고 가공장하고 유통, 또 어떻게 밥상에서 그것을 소비하는지 등에 대해서 지난 3월 19일, 20일 안내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을 돕는다든지, 또는 맥주 부산물을 활용해서 버섯을 한번 재배하는 것이 수익성이 있겠냐, 이런 이제 조사하는 팀이 있어갖고 그 팀 데리고 곤지암에 있는 이제 큰 버섯 공장, 버섯사에 데리고 가서 이게 이제 팽이버섯하고 양성 뭐죠? 느타리 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이제 한국의 버섯 재배 현황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을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국을 떠나기 전에 리더십 위크라고 해서 96명 전원이 이제 그 3박 4일 동안 야영을 하면서 리더십 이제 훈련을 하더라고요. 이제 텐트 치고. 그래서 지난 5월 27, 28일에 양평이 최근에 토종벼를 자기들의 그 주력 사업으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평이 토종 단지를 굉장히 크게 지금 조성을 하고, 전국적으로 사실 토종이라는 거는 영광에서 잘 자라고 정착한 것은 영광의 토종이고, 또 해남 토종이 있고 양평 토종이 있을 텐데, 아무튼 전국의 토종을 다 갖고 와서 지금 대규모 시범포를 조성을 했어요. 거기에 벼 같은 경우는 한 150종, 250종 그 사이에서 지금 다 심었는데, 그거를 이 친구들이 이제 와서 모내기를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 모내기도, 손모내기도 현장 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했고요. 이와 같이 조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제 일들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보려면 이 네이버 포스트에서 내리식탁을 검색을 하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저희가 사용해 본 채널 중에는 카카오톡 채널이 가장 효과적인 채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 채널을 가장 알뜰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맺은 모든 분들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도 저기 파주에 그 간장 된장 만드는 양조장 가서 거기에서 김매기 농촌 활동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같이 함께한 농활 함께하신 소비자들에게도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현재 친구 수는 한 2,926명 정도 되고, 이 2,926명에게 가끔씩 저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소식을 그렇게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구독자는 몇 명 안 됩니다. 488명이고요. 저희가 좀 홍보를 할 일이 필요하면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2020년에
서울시 의뢰를 받아서 서울 먹거리 시민학교라고 하는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 영상을 42개를 다 여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먹거리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정보가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저희 나름대로 최근 정보를 수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건강, 생태, 보장, 공동체, 상생, 행복. 행복 대신 저희는 협력이라는 키워드로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행복 이렇게 6대 가치를 이제 설정을 하고 이 6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 그 과제들을 지금 다 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서울시 먹거리 전략이라고 해서 소위 이제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서울 푸드 플랜을 지금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 푸드 플랜의 6대 가치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있어서는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오해. 그래서 총 6강까지 6번째 강의는 먹거리 체계 전환을 위한 전략. 뭐 이래서 각각의 그 주제에 맞게 이런 그 강의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다든지 또는 홍천하고 최근에 미식여행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천의 미식여행의 좋은 스팟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또 미지로라고 해서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지역 로컬 여행 콘텐츠를 만든 게 있는데 이런 여행 그 영상을 올린다든지 또는 서울시하고 먹거리 문화 축제를 이제 같이 만들었는데 2019년에 그 서울 먹거리 문화 축제 관련된 것을 올린다든지 또 저희가 팜파티를 매년 두세 번씩 그 지역에 내려가서 하는데 그 팜파티의 이름이 또 내일의 식탁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의 식탁 관련된 영상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여기 이제 그 구독자는 몇 명 안 되지만 저희가 영상 만들 때마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5월 10일에 강원도에서 했던 그 팜파티 영상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끊기네요. 네, 끊기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좋은 양조장이 여러 있거든요. 그래서 양조장도 찾아가고 등등등 그렇게 했고요. 또 인스타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다 해야 되나 저도 지금 의문인데 아무튼 인스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저희들 소식을 이제 올리고 있고 최근에 하고 있는 식농교육, 음식교육은 월간 음식 공동체라고 하는 걸 이제 매달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6월 첫 수업을 방금 이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정해서 신청자들과 함께 이제 10페이지, 15페이지 이렇게 한 달에 쪼개가지고 그 단락만큼 함께 읽고 서로 소감을 카톡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 책 한 권 읽기, 책 한 권 떼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에 선정한 책은 입말 한식이라고 하는 장르를 개척한 함희연이라고 하는 그 여성 먹거리 활동가가 쓴 맞나요? 감정 식사가? 그죠? 아닌가? 이거는 그 다음 달이구나. 이번에는 감정 식사라는 책이네요. 다음 달에 아마 그 함희연 씨가 쓴 책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감정 식사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참가비는 45,000원 받고 저희가 먹거리를 하나 그 꾸러미를 하나 보냅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꾸러미를 맛보고 같이 그 맛에 대해서 또 공유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음식 공동체, 월간 음식 공동체를 한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련된 인스타를 운영한다는 점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세 가지 일을 주로 하는데요. 그리고 원래 이번 월화수 주제도 각각 한 꼭지씩 교육, 식농교육에 대해서 한 꼭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명살림이라고 하는 어떤 찬발효 어워즈 관련된 거 한 꼭지, 그리고 지역상생, 도농상생에 관련된 거 한 꼭지에서 각각 세 꼭지 나눠서 하기로 돼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도 페이지를 따로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가 교육 관련돼서 소비자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플랫폼 만든 게 이 내일의 식탁 캠퍼스예요. 그래서 내일의 식탁 캠퍼스 오면은 아직은 음식 공동체 판매 구입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음식 공동체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 플랫폼에서 구입하도록 또 하고, 또 저희와 함께 교육을 같이 연대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과 또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도 이 네리스타 캠퍼스에서 구입하고 소감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저희 직원이 그 템플릿 갖고 만든 거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아직 되게 좀 빈약하고요. 저희도 이런 거를 좀 지원 사업 받아서 이 사이트도 좀 제대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식탁 캠퍼스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찬발효 어워즈 관련된 거 사업을 별도로 이 찬발효 어워즈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발효 어워즈는 저희가 굿푸드 어워즈라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시상식을 벤치마킹해서 굿 퍼멘티드 푸드 어워즈라는 이름의 한국 스타일의 굿푸드 어워즈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에 상을 이제 선정을 하고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1, 2월에 시상해서 그 어떤 그 상패라고 할까? 그런 상을 가지고 1년간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회 대회는 이제 간장 한 종류 갖고 했고, 2회 대회는 작년 가을에 심사해서 올해 2월 달에 이제 시상식 개최하고, 거기서 상 받은 12개의 간장, 된장, 고추장을 가지고 지금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돼서는 또 내일 또 자세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발효 어워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올해는 3회 대회인데 이제 9월부터 출품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출품 받는 것은 간장, 된장, 고추장, 술, 식초, 치즈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의 발효식품을 받아가지고 시민심사단이 1차로 관능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 것을 가지고 한 10개에서 15개를 선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전문가 심사단이 이제 심사해서 품질이 뛰어난 것들에 대해서 대상을 수상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6가지 품목으로 시작을 할 거고, 지금은 간장 3개, 고추장 3개, 된장 6개 이렇게 12개의 상품을 선정해서 지금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도 그 상 받은 업체 중에 파주의 9번일 발효라고 있는데, 그 9번일 발효에 가서 우리 이제 참가자들하고 같이 3만 원씩 걷어가지고 봉고차 하나 빌려서 가서 이제 김 메고 거기서 토종닭 백숙 끓여줘가지고 같이 점심시간에 먹고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고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찬발효 어워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지역상생, 도농상생을 위해서 서울시 지역상생 교류사업단을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영광에서도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상생상에 많은 물건이 지금 아마 입점돼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서울시 홈페이지 안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라 이게 좀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반영은 안 됩니다. 강진군, 고흥군, 영광이면 한 이응이니까 뒤쪽에 있겠죠? 완도, 그럼 앞쪽에 있겠네요. 완도 5번, 신안, 영광. 눈이 안 보여서. 자, 영광의 세안 푸드먼트에서 엿기름가루가 이제 들어와 있고, 엿기름가루, 키즈솔트. 여러분 보면은 좀 아는 제품 있나요? 생들기름, 참기름, 옥당골 신선유 영농조합법인이네요. 깨강정, 무화과 된장 다 옥당골 거네요. 이 옥당골은 뭔 아이템이 이렇게 들쭉날쭉한데요? 굴비도 하고. 아까 지네들 이선아 씨 혹시 여기 관련되신 분인가? 맞아요. 이거 하세요? 맞아요. 네, 마사지 솔트 몇 개 들어와 있진 않네요. 소금하고 몇 개 들어와 있진 않네요. 아무튼 상생상에 지금 한 3천,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몇 개의 물품이 입점돼 있고요. 입점 기준은 좀 단순합니다. 국내산 100% 사용한 제품만 입점을 하고, 입점은 따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제 선정한 것들만 저희가 받아서 팔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생상해도 운영하고 또 상생 공동체라고 해서 그 지역의 그 주민 공동체와 서울의 주민 공동체를 연계해서 그렇게 서로 상호 주민 공동체 연결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상생상해 지하에서는 서울과 로컬의 맛있는 만남이라고 해서 서로 만남이라고 하는 식문화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님 살아있을 때 36개 사업을 지역상생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 36개 사업을 전체 각 부처에서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 중에 저희가 맡은 것은 상생상해와 상생공동체 사업인데,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과연 이게 내년에도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서울시 상생상해를 비롯한 지역과의 지역 상생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현재 이제 세 가지.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내일의 시작 캠퍼스, 찬바료 어워즈, 그리고 서울시 지역상생 교류사업단, 이렇게 세 개가 저희가 하고 있는 큰 일이고, 이 세 개가 각각 따로따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고 있고요. 사실은 서울과 이제 지역 간 이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도농 격차가 심화되는 것이 저희는 큰 이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균형 발전, 도농 상생이 저희의 핵심 과제인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봅니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 없이 사람들이 흔쾌히 이렇게 가치 소비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치농업 교육에 지금 참여하신 거잖아요. 소비자들은 가격 보고 선택하지 절대 가치를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역에서 가치농업을 아무리 실천을 해도요, 뭐 친환경을 한다, 또 뭐 유기농을 한다, 토종 농사를 한다, 뭐 무첨가, GMO 하나도 안 넣게 했다, 무첨가 한다, 아무리 가치를 주장해도 서울 사람들은요 가격으로 결정을 해요. 뭐 여러분들도 도시 아파트 살고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소비자이시니까 여러분들부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트 가면은 가격 보고 선택하지 가치 보고 선택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 소비자들이 분별하게 할 거냐, 가치를 어떻게 찾아내게 할 거냐, 거기에 돈을 지불하게 할 거냐, 그것은 교육, 그리고 더 큰 범위로는 문화밖에 없다. 문화를 그렇게 좀 더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을 이제 계속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교육 중에서도 경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강의보다 경험이 100배, 10배 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지금 계속 여기에 뜨는 거는 음식 공도 꾸러미라고 이거 계속 책 읽는 것만 뜨고 있는데, 이 책 읽는 게 다는 아니고 저희가 여기에 올린 것만 현재로서는 책 읽는 거고, 오히려 책 읽는 것보다 더 많은 거는 경험, 여행이나 팜파티나 일손돕기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맛워크숍이라고 하는 방식을 주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도농상생을 하는데 결국 가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꼭 질문이 이게 나와요. 그래서 뭐 사야 돼요? 혹시 그런 질문 받으시나요? 그리고 뭘 사야 되냐요? 다 얘기했는데 마지막엔 뭘 사야 되냐로 결론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 어려운 얘기가 필요 없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추천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우리가 정말 객관적이면서도 어떤 권위 있는 상품 추천 프로그램을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워즈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게 됐고요. 어워즈를 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 뭐 또 천발이 어워즈 얘기하면서 다 보여지겠지만 저희는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것을 다 보여주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이것만 알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가치 전달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과 이러한 그 물건 추천, 제품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농상생,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을 하고자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상생 사업단도 운영해야 되겠고, 또 천발효 어워즈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겠고, 또 네리스타 캠퍼스라고 하는 식농, 농업과 먹거리 교육도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돈벌이가 아니고 다 어떤 후원금과 또는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어려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요거 이제 국제적인 저희와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전 세계 160개 나라에 한 10만 명 정도의 활동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해요. 예를 들면은 커피 생산국에서는 커피를 주제로 더 좋고 더 깨끗하고 더 공정한 커피를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한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피시, 바닷가에서는 피시 문제를 좀 더 가치 있는 피시를 먹고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한 슬로우 피시라고 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피시 갖고 하는 지역은 이탈리아의 제노아라고 하는 이탈리아 전체 그 장화 같이 생긴 지도에서 왼쪽 서해 쪽에 위치한 그 제노아라는 도시가 이 슬로우피시라고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쪽에서 하고 있고, 캐나다 쪽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이 피시 문제를 더 가치 있는 피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제노아에서는 5월, 6월에 그 축제, 피시 축제를 여는데 지금이 이제 6월 달이니까 사실 피시 축제를 할 때예요. 할 때인데 코로나 때문에 얘네들이 아마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지금 올해 계획은 어떤지 한번 잠깐 영상 볼까요? 영상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제 컨퍼런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시간 하나?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농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왔다는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농작물의 생산지가 지금 변하고 있고 또 기후 이상 기후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의 이제 미래를 지금 당장 올해만 해도 올가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과연 이 먹거리 가격이나 생산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불확실한 사회로 지금 가고 있고 특히나 세계적인 문제는 도시로 모든 부가 결집하고 청년이 모두가 도시로 모이면서 지금 농촌의 공동화 현상, 농촌의 부의 지금 이제 어떤 이전 현상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농 격차 문제 또 농촌의 어떤 여러 가지 활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나라마다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로푸드 유스 네트워크라고 청년들 조직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류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아쉽게도 한국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한국협회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활동이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슬로푸드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PDF로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슬로푸드 or.kr 들어와서 이 슬로푸드 가이드북을 다운받으면 이제 내려받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려받아 보시면 그 전 세계 운동 그 어떻게 하면은 농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또 지속 가능한 식탁 소비자들의 식탁을 만들 거냐에 대해서 그 활동 경험을 좀 이게 1986년부터 시작한 활동이다 보니까 한 30년 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엑기스들이라고 할까 노하우들을 좀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꽤 걸리죠. 네. 굳이 내가 지금 기다릴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기다린 김에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총 여기 나오는군요. 70페이지 70페이지짜리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요 사이트에서는 뭐 볼 거는 요거 슬로푸드 가이드북하고 요거 다운받아 보십시오. 마세방주 100. 103개 중에 100개의 자료를 정리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억 남는 게 전라남도 바닷가에서 먹었던 대갱이라고 하는 그 말린 북어 같은 그 노가리처럼 생긴 대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등재되어 있고 또 전라도에 뭐가 등재되어 있더라 그런 것들이 아무튼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운받아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잠깐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tomorrowstable.com이라고 하는 이제 별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너무 많아요. 지금 운영하는 페이지가. 그래서 이 정도 일단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먼저 가치 먹거리, 가치 농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희 나름의 좀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저희는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하고 오늘 수업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치 먹거리라고 할 때 저희는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굿, 클린, 페어.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굿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또는 사람에게 좋은 저는 뭐 농업이 가장 이제 가치 있는 농업, 가치 있는 먹거리가 아니겠는가. 그럴 때 이제 좋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광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기준하고 예를 들면은 강원도 고성에 있는 분이 좋다고 하는 거, 서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이기 때문에 모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람은 좋다고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좋다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 개념이라서 그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탁이 획일화되고 있고 다양성이 상실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좋은 먹거리, 이 좋은 농업 생산물이 지금 계속해서 사라져간다. 그래서 특히나 마트에 가서 이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에 가서 장을 어마어마하게 봐서 삼겹살에 상추쌈에 뭐 김치에 막 식탁이 엄청 풍성하게 차려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 먹던 그 먹거리의 가짓수에 비할 때 지금 대단히 빈약해진 식탁이다. 양적 증가는 있었으나 질적인 감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다양성을 회복하는 것, 특히나 지역마다 독특하게 살아있던 그 다양성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느꼈던 그 맛의 다양성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영광은 당연히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내륙보다는 훨씬 풍부한 먹거리들, 수산물 먹거리, 또 해조류 먹거리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단지 바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강도 있었을 거고, 또 높은 산도 있었을 거고, 당연히 들이 또 풍요롭게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는 전 세계 어느 나라 도시 또는 한국의 어느 나라 도시와 비교해도 그 지역에서 나는 다양한 먹거리의 가짓수는 영광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풍요로웠을 것인데 과연 우리 영광에서 먹고 있는 그 맛의 다양성, 맛의 즐거움이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가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우리의 그 가치 있는 먹거리, 그 다양한 먹거리, 그 맛있는 먹거리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금 우리 지역의 특징적인 제품으로 맛으로 다시 이제 회복할 건가 발굴할 건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가치 있는 먹거리는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먹거리여야지 이제는 가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요즘 특히 작년 54일 장마 이후에 기후 변화가 이제 위기로 지금 다가오고 올 봄에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기상이변이 이제 올 것이라는 거 두려움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 또 한국에 누구라도 지금 이 환경과 연관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농업이 과연 이 지역 또 나아가서 이 지구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환경
또 동물 복지, 또 우리의 그 깨끗한 환경, 건강을 존중하는 방향의 먹거리가 또 농업 생산물이 이제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저희는 반드시 유기농만을 이제 깨끗하다고 또 환경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식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치 있는 먹거리는 공정한 먹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 앞으로 개척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이제 문제이거든요. 그건 누구나 자기 지역 먹거리 소중하게 또 우리 가족 건강에 좋은 먹거리 고르려고 하고 또 요즘은 뭐 친환경 먹거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농업인 생산자의 노동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하게 보상을 하고 있는가? 지금 도시 노동자의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권리가 보장이 되고 최저임금도 보장이 되고 공정하게 그 노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데 비해서 과연 우리 농업 노동에 대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하는가?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남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이 가치 있는 먹거리를 이야기할 때 공정함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고 페어푸드를 도시 소비자는 도시 소비자대로 각성해야 되고 또 농업 생산자들도 이 페어푸드 자기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또 방법과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치 있는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에게 맛있고 또 환경에 깨끗하고 또 사회적으로 농업 노동에 대해서 공정하고 더 이상 돈은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걸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세 가지 기준이 모든 먹거리를 평가할 때 그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지켜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이제 1986년에 시작된 슬로푸드 운동의 그 주요 이제 운동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1986년부터 그 굿 클린 페어라고 하는 세 가지 깃발을 들고 이 가치 있는 먹거리를 우리가 지향하고 또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또 단체는 단체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계속 지금 30년간 노력해온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최근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먹거리 정책을 중요시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고 그런 이제 푸드 플랜이 각 지역마다 갖춰지면서 이제는 먹거리 문제를 이제 하위 어떤 순서에 두는 게 아니라 보다 좀 중요한 순서에 두는 단계로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먹거리를 중요한 과제로 둔 활동이 1986년 한살림부터 시작은 됐는데 그 속도가 더디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런 시민운동도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정부의 정책도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더더군다나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일대 이제 상황을 맞으면서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먹거리에 대한 가치 있는 먹거리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점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그러한 이제 좋은 먹거리 저희는 좋은 먹거리 운동하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먹거리 활동을 이제 음식이 아닌 농업으로까지 확대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확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도시민들의 인식 상태를 조금 알아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농촌에 있으니까 이런 벼 나락을 보고도 다 이거는 벼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도시에 있는 어린이나 또는 주부들은 이 벼를 보고도 벼의 이름을 알기 어려운 뭐 저만 해도 사실 보리하고 밀을 갖다 놓고 구별하라고 하면
저도 지금 보리하고 밀을 좀 헷갈려요. 그런 정도니까는 뭐 쌀 이걸 갖고 쌀나무다, 뭐 안간쌀이다, 왕겨다 다양하게 이제 부르는 상황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참치에 대해서도 동그랗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어린이들은 참치를 본 적도 없고 다 먹거리 해체된 상태로만 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도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어떤 지식, 인식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밥짓기 수업을 할 때도 쌀을 물 끓기 전에 넣는지 물 끓고 나면 넣는지를 물어볼 정도로 이제는 자연 생태계 어떤 생물 이름을 뭐 아는 부분, 또 먹거리를 조리하는 기술의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약해져 있고, 이런 상태를 저희는 음식 문맹 상태다 또는 식농 문맹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즉 음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농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잘 모르는 상태. 음식 문맹 또는 식농 문맹이라는 이런 상태에 도시민들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농업 노동에 대해서 그 제값을 주고자 하는 것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음식 문맹이 생긴 것은 근본적으로 세계 음식 체제, 글로벌 푸드 시스템 또는 패스트 푸드 시스템 또는 대량 생산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음식 문맹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식 시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음식을 우리가 확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식 문맹 상태를 음식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먹을 권리를 인식하고 자신의 식생활이 가족과 이웃,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생각을 하고 책임 있게 자기의 식생활을 하는 그런 시민들로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식생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는 음식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음식 교육이라고 식생활 교육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번에 생각나는 거는 단지 그냥 식탁에서 뭘 잘 먹을까 이것만 이제 가르치는 것 같잖아요. 너무 좁은 거예요. 그 식생활 교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음식 교육이라고 저희는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음식 교육이라고 하니까 또 좁은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것은 농업 없이 음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농장 없이 음식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너머에 있는 농업까지를 알아야 음식 교육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냥 음식 교육만 해가지고는 여전히 식생활 교육보다는 좀 범위가 커졌지만 여전히 좁다. 그래서 저희는 식농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과 농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교육을 우리가 해야지 음식 문맹, 농업 문맹 상태에서 시민들이 벗어나서 그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농업 생산을 영위하는 생산자들에 대해서 그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이 도농 격차 문제 또 농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식농 교육을 저희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식농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처럼 그 중요한 키워드는 공동 생산자예요. 결국은 저 스스로 2009년에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소비자가 아니고 공동 생산자였구나라고 깨달았듯이 많은 분들이 자신이 스스로 공동 생산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음식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해하고 또 삼시세끼 밥상에서의 선택이 즐거움 또 책임감이라는 것을 배우고 또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음으로써 음식 시민이 되는 그런 교육 활동을 저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식농교육의 그 제1 활동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하고 있는 식농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의 전부예요. 요 얘기 하나 하려고 사실은 여지껏 여러 얘기를 좀 했던 건데요. 근데 이 식농교육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음식은 당연한 날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라고 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음식은 그 먹음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책임질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로부터 이 음식 소비자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즉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음식 교육, 식농 교육에서 분명히 해야 되겠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음식은 우리의 권리라는 거. 음식은 하나의 누구나 그 타고난 권리라는 것 이건데요. 이거는 이미 유엔에서 발표했던 유엔 인권 선언에서부터 음식은 하나의 권리라는 것이 언급이 됐고요. 그 후에 유엔의 각종 회의를 통해서 보다 정교하게 이 식량권에 대한 그 이제 개념 정의가 뚜렷해지기 시작을 하다가 최근에는 각 나라의 헌법 안에도 식량권을 이제 규정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식량 권리에 대해서 뚜렷하게 헌법에 몇 조에 박지는 못했는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 얘기 나올 때 일부 저희 농업계에서는 식량권을 헌법에 삽입하자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 박원순 씨는 2017년에 이미 서울 시민 먹거리 기본권 선언이라는 것을 6월 20일 날 발표했어요. 그래서 식량권은 서울 시민에게 부여된 기본적 권리이므로 서울시는 그것을 전적으로 보장하겠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보장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바우처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통해서 굶주리거나 나쁜 음식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선언을 하고 서울 먹거리 기본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됐죠. 소위 푸드 플랜이라는 것을 이제 그러한 이제 단계에 있고 각 도시들도 지금 음식 주권을 이제 존중하고 보장하겠다는 입장에서 푸드 플랜들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영광도 푸드 플랜 안에 영광 군민의 식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광 정부가 어떻게 군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겠고요. 다만 한국의 헌법에서는 10조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정하게 이제 식량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에 대한 책임인데요. 서울시 영양사 대상으로 음식 윤리 강령 6대 강령 교육을 매년 한 차례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음식 소비를 할 때 생명에 대한 생각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생각 나눔에 대한 생각 다양한 이제 음식 소비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고 있고 그걸 윤리 강령이라는 걸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작년에 8.15 때 그 태극기 부대 사건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증가해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큰 위협이 됐었던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코로나의 상황에서도 자기만 이렇게 일탈 행위를 하면 어떠랴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결국은 공동체에 큰 위기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일부의 시민들 또는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이 소비를 수입 농산물 싸게 먹으면 좋지 뭐 국내 농업 이렇게 망가지는 거는 뭐 자동차 팔아서 수입해서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막 먹는다든지 또는
이거 바쁜데 배달시켜서 포장 엄청 나오지만 뭐 다 분리수거해서 버리면 뭐 대수냐 하고 플라스틱 쓰레기, 일회용 쓰레기 또는 먹고 남은 음식물 그냥 음식물 쓰레기 분리해서 버리면은 알아서 누가 다 이제 깨끗해지겠지 이러고서 음식물 쓰레기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5천만이 버리는 그 음식물 쓰레기 또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플라스틱 사용들 이런 것들이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 석유를 사용해서 결국은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탄소 배출이 높아짐으로 해서 지금 지구 온난화, 지구 열대화가 지금 일어나고 기상이 이변이 생기고 이러는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들이 먹는 이 음식 소비가 또는 음식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투여되는 이러한 탄소 발자국들이 과연 우리야 뭐 저야 이제 60 다 돼가는 입장에서 저야 뭐 몇 년 살면 그만이지만 지금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임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음식은 당연한 우리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시민들이 굶는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음식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그걸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기들이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그 의무나 책임, 이 농업 먹거리에 대한 소비에 있어서 생산에 있어서 이 책임의식이 없다면 그것은 앞으로 큰 위기로 올 거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 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가치 먹거리, 가치 농업의 중요한 이제 바탕이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식농교육에서 강조하는 지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사직을 앞으로 어떻게 지키느냐 이것이 저희들에게 맡겨진 저희 세대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기원전 645년의 인물 관중이라는 사람이 민의식이천이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성은 음식을 으뜸으로 여긴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앞선 대꾸가 왕자의 민의전이라는 대꾸가 있고 그 밑에 민의식이천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600, 700년 전 사람이 왕은 백성을 으뜸으로 여기고 백성은 음식을 으뜸으로 여긴다. 그래서 왕이라는 사람은 그 식의 그 소중함, 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이 왕이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2600년 전부터 이 동아시아권에서는 이 식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그 집권 세력, 왕의 그 중요한 책무이고 민의 중요한 책무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 먹거리가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매 그 나라를 세울 때마다 사직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 사직의 제사를 지내고 사직을 존중하고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신 사자에 먹을거리의 신 직자라고 해서 땅과 곡식의 신을 뜻하는데요. 이 사직 신을 늘 모셨어요. 서울에는 이제 사직동에 사직단이 있고 부산에도 사직동에 사직단이 있었고 광주, 나주 주요 도시마다 사직단을 세워가지고 고을 수령들이 또 왕이 서울에 있는 사직단에는 왕이 가서 제사를 지내고 각 고을마다는 고을 수령들이 가서 사직단에서 사직 제사를 지내면서 땅과 먹을거리의 신을 모셨는데 이 2600년 전통을 이제 흐르면서 생각해오던 이 먹거리에 대한 그 존중 또 중요성 이것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사직이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나라가 위태롭다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하고 그 한 끼 한 끼 선택이야말로
이제 곧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군수 선거, 지방의원 선거, 이 선거 4년, 5년에 한 번씩 오는 선거만큼이나 이 삼시세끼 밥상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식생활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들을 저희 식농교육에서 늘 하고 있고, 그 식농교육이 아까 말씀처럼 이런 말씀, 강의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 실천, 경험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내일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마도크숍이라든지 뭐 또는 팜파티라든지 그런 이제 액티비티를 통해서 그러한 식농 교육의 메시지들, 농업 먹거리의 중요성들을 전달하고 있다. 이 정도가 저희가 이제 하는 식농 교육의 중요한 그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먹고 요리해라. 이게 이제 저희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식농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요한 내용들이었고요. 요 관련된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내일하고 모레에 걸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